제너레이션에 담긴 소리들은 림킴이 아시아 여성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 피처럼 진하게 녹아들어 있다. 그것은 살을 찢고 드러난 심장처럼 약동하며 폭주하다가도 아름다운 색깔의 박동으로서 귀를 사로잡는 모순된 감각을 동시에 끌어안는다. 이 언어가 결론이 아닌 출발점으로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그리고 다른 아시아 여성의 언어가 모색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한국 대중음악상 20년 그 이후를 위해 지난 수상작 중 매력적인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KMA 애프터 20. 저는 1회 로스트 한국 대중음악상의 새 사무국장 블럭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이 20회를 넘겼는데요. 2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간 많은 작품이 또 수상을 하면서 빛을 본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빛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역할을 한국 대중음악상이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작품 한 해를 흔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의 주인공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살기와 제너레이션으로 5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서 2개의 상을 가져가신 림킴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링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공식 첫 질문을 이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받으셨던 트로피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요? 제 방에 있고요. 네. 다행히 제 방에 있고 네. 사실 이렇게 좀 멋있게 진열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책상 옆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게 더 뭔가 약간 쿨하게. 쿨한 근데 방법이겠죠. 네. 트로피가 또 약간 크고 무거워서 맞아요. 이게 약간 진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받았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뭘로 만드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네. 2개를 또 감사하게도 주셔서 네. 조금 더 무겁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수상하신 게 이제 2020년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상식도 좀 취소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사실은 좀 수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되게 감사했어가지고 물론 시상식을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저한테는 좀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좀 혼자 도전한 그런 음악이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인정 같은 느낌의 무언가를 받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네. 되게 좀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 수상은 예림님한테 좀 어떤 의미였나요? 그리고 수상 후의 시간들은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음, 일단은 그 제가 혼자 음악을 만들게 된 시간들? 그 시간들과 뭐 이 앨범을 위해서 뭐 노력한 시간들이나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조금 그래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상을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직접 음악을 만들지는 않았었다 보니까 네. 뭔가 처음으로 만든 앨범이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네. 좋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었고 수상 후의 시간들은 사실 뭐 비슷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막 많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냥 계속 꾸준히 뭔가 이런저런 음악들을 작업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곡 하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너레이션 수록곡? 아, 제가 정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옐로우를 들어야 되나? 좋죠. 네.
그래도 뭐 그러면은- 타이틀곡이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면은 옐로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킴의 옐로 듣고 왔습니다. 당시에 후보로 오르셨을 때 주변에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그때 영상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수상 후에도 뭐 주변에서 연락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으셨는지? 그때 많이 받았었나? 이게 뭔가 3년 전이니까 제가 사실 맞아. 가물가물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요.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 그때 연락 그 전에도 누가 줬었지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근데 아마도 많이 축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그냥 가물가물하지만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받았을 때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연락 주셨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사실은 시상식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이후에 예림님 활동에 수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네. 이런 타이틀을 좀 붙여주시는 대중음악상에서 뭐 이관왕을 차지한 네. 혹은 뭐 어떤 부문에서 수상을 한 뭐 이런 타이틀을 해주셔서 그런 면에서 조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약간 이력처럼. 네, 약간 네. 이력처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라도 있다니 다행입니다. 수상작이 사실은 두 개잖아요. 네. 이제 최우수 댄스 앤 일렉트로닉 노래 부문이 있고 음반 부문 두 개 수상하셨는데 먼저 노래 부문 수상을 한 살기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근데 살기가 나왔을 때 EP는 어느 정도 같이 준비가 되었던 걸까요? 네, 그쵸. 그때 사실 EP 작업 다 마치고 나서 그거에 앞서서 너무 오랜만에 내는 거다 보니까 네. 뭔가 싱글을 먼저 하나 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앨범의 색깔과 좀 비슷한 그런 곡을 새로 만들게 된 게 살기였죠. 그럼 사실 그 살기가 나왔을 때 반응이 되게 컸잖아요. 네. 뭐 여러모로.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가장 가까이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글쎄요, 뭔가 조금 연락을 한 지 좀 오래된 그런 주변 지인들은 좀 놀라는 반응을 했었고, 네. 그냥 평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색깔의 음악에 한 3, 4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뭔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의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꽤 놀라웠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죠. 네. 그쵸. 아무래도 그 중간에 시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또 되게 많이 놀랬었는데 근데 네. 살기는 사실 저는 비주얼도 되게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그 비주얼들에 대한 디렉션도 그러면 예림님이 직접 주셨던 건지 또 궁금해요. 뭔가 이전에 사실 회사에 있었을 때는 그런 같이 비주얼 작업을 하는 분들을 제가 컨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면도 좀 있었고, 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주얼 하고 싶다라는 구상을 하면서 연락을 직접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그런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작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제너레이션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은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한국대중음악상 자체도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을 한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근데 그때 그런 많은 지지가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쵸. 사실 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를 하게 됐으며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냥 가볍게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까지 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또 제가 하고자 했던 뭐 얘기들이나 뭐 음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신 게 계속해서 좀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이미 인제 메시지나 뭐 앨범에 담긴 뭐 음악에 관한 얘기는 그때 인터뷰로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크라우드 펀딩 왜 막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처음 뵀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그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예림 님은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이자 프로젝트 매니저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 바쁘고 고생하셨던 걸로 아, 기억하는데 그랬었나? 근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컨택하고 컨트롤하고 직접 인제 뭐 뮤직비디오든 이런 거 촬영이든 할 때 직접 퍼폼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지금 돌아봤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많이 힘들었다 어,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했던 게 저라는 사람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냥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물론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네네.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기도 했었고, 음.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사실 어려운 점이자 또 장점이기도 한 거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뭔가 과정적으로 또 역할적으로 많이 알 수 있게 된 음. 경험? 네네. 경험과 또 진짜 뭔가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네. 처음 던져진 느낌?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오디션을 준비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네. 진짜 뭐 앨범을 내고 뭐 제가 스스로 어떤 창작물을 내는 건 처음 해보다 보니까 또 다양한 분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되게 큰 경험이면서 뭔가 그래도 이 뭔가 하나의 앨범이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 그쵸. 익힐 수밖에 네. 없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요게 그 댄스 일렉트로닉 부문에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요 일렉트로닉 부문 후보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아무래도 앨범을 뭐 지금 다시 들어봐도 그렇지만 특정 장르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하긴 조금 어렵잖아요.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쵸. 일렉트로닉 부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 항상 근데 음악을 낼 때마다 그 장르를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제가 네. 생기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표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곤 하는데 이게 딱 특정 장르로 구분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 앨범을 그 일렉트로닉으로 냈어가지고 그래서 장르로 하면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음. 일단은 그냥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음. 신기하긴 했었죠. 어. 네. 그러면은 수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합 부문에서도 4개 중에 그 신인을 제외하고 3개 부문 다 오르셨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후보 딱 봤을 때. 그런 거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냥 막 데뷔했을 때 뭐 신인상 후보에 오르고 신상을 받고 이런 것들에 네네네. 대해서는 물론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아, 이게 진짜 내가 이룬 성과다라는 음. 생각을 100%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훨씬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네네네. 또
음악적으로도 제가 뭔가를 많은 부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때는 그냥 뭐 상을 받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후보에 오르는 거가 어쨌든 제가 많은 부분을 그 뭐라 해야 되지? 참여해서 네네네. 한 작업에 음,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분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음, 네, 처음 다 해보는 일이고 하다 음. 보니까. 그러면은 그 뭐 이 작품 전후로도 일렉트로닉 음악은 계속 관심 있으신 건가요? 네. 이 사실 뭐 이 앨범 작업할 때 일렉트로닉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뭔가 했다기보다는 음. 다양한 장르와 아, 어떤 뭐 테마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모아보다 네네. 보니 음, 전자음악에 가까워진 건데 음, 그쵸. 항상 뭐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들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렉트로닉도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죠. 네. 음. 앞에서 살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뒤에 제너레이션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당시에 화제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몽을 들어볼까요? 앞에 어, 옐로우를 들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킴의 몽 듣고 왔습니다. 사실 옐로도 그렇고 몽도 그렇고 뮤직비디오가 또 있고 되게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도 좋은 반응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우리가 감상하는 건 참 쉽지만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리고 또 어쨌든 해외 촬영이었던 네네. 걸로 기억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제작을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두 편이나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좀 촬영하고 뭔가 할 때도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 뭔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했던 도전 중에 또 큰 도전 중에 하나였는데 네,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가 네, 일단은 제가 그 작업하고 싶은 감독분을 이제 컨택을 하다 보니까 해외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에이전시에 연락을 했는데 그분도 LA에 계셔가지고 아, 뭔가 또 맞추다 보니 상해에서 찍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해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뭐 회사도 없기도 네, 했었고 네. 사실 다 현지에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혼자 그 비행기를 타고 네, 가서 비자를 받아서 가서 이제 찍는 거였는데 네, 사실은 다 이제 처음 보는 상태고 네. 감독이랑 또 뭐 그냥 이렇게 줌 미팅 정도는 하긴 했지만 이제 진짜 너무 처음 보는데 뮤직비디오를 또 두 개를 다 이틀 이렇게 하루하루 그 찍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일지 몰라서 음, 약간 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갔었는데 다행히 진짜 되게 감독분이 너무 잘 촬영을 해주셨고 너무 음.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아, 음악에 대해서. 음, 그래서 진짜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네, 무사히 두 편을 잘 찍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은 상해에서 촬영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 물론 뭐 세트 그런 것들 있긴 하지만 네, 네, 중국에서 그 세트를 그 뭐라 해야 되죠? 감독하는 친구가 저랑 뭐 비슷한 또래 여자인 친구였는데 네. 그 세트를 진짜 많이 만든 거예요. 제가 뭔가 아,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고, 어, 네, 그리고 너무 좀 신선하고, 음. 그래가지고 그 제작 환경에 사실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한 세트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여러 개 미술을 이렇게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틀 촬영이어서 그 어떤 큰 스튜디오에
그 중국의 지방 같은 곳에 네네네. 가서 이제 거기에 세트를 다 지어놓는 거였는데 그 전날 뭐 옐로우를 찍고 그 다음날 몽을 찍는 거였는데 이제 옐로우도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놨는데 몽도 막 세트가 진짜 많은 거예요. 옆 스튜디오에.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죠. 네. 되게 그 디렉터 분도 엄청 많은 정성을 쓰신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사실 그 해외 감독 분이랑은 처음 작업해 보는 거였는데, 네. 진짜 조금 음악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랑 작업을 할 때 그 사람과의 그 케미스트리나 네네. 뭔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아, 그 교류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맞아서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그 앨범을 제작하고 뭐 활동하고 할 때도 되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네.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실 예림님은 2014년에 이미 후보로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아, 그, 그 앨범으로 네, 올해의 신인을 비롯해서 팝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이제 2014년이고 그때는 이제 후보로 세 부문에 올랐어요. 아, 최우수 팝 노래 앨범 그리고 최우수 신인 후보로 그래요. 올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6년 뒤에 네. 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사실은 그 6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땐 길긴 하지만 그쵸. 예. 네. 근데 또 본인에겐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조금 긴 느낌인데, 근데 그때는 긴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뭔가 계속 좀 작업만 하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랬었네요. 아무튼 약간 14년에도 후보에 올랐다니 신기합니다. 네. 제가 예림님 처음 공연 본 게 네. 그,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아, 나요. 그 윤석철 트리오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 얘기 하셨던 것 네, 같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실물로 예림님을 실물로 처음, 첫 맞아요. 예, 공연인데 예. 사실은 그때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상하신 이후에는 뭐 폴링도 내고 그다음 베일도 내고 뭔가 조금은 더 팝 음악에 가까운 곡들을 들려주셨어요. 싱글을 보여주셨고 다른 뭐 참여작들도 그렇고 한데 물론 뭐 마고나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네, 조금씩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림님의 세계가 약간 예림님을 중심으로 되게 확장되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기도 하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두 싱글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뭔가 사실 그 제너레이션 앨범을 다 하고, 음, 그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좀 오랫동안 하고 있기도 하고 했었을 때 만들었기도 했는데 어, 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앨범은 제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들이나 활활 타오르는 네. 무언가를 내뱉는 음, 느낌의 그런 표현 같은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내뱉고 나니 그 감정이 아닌 거죠, 더 이상은. 아, 네네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챕터가 이렇게 한 챕터가 넘어간 그런 시간들이 왔는데 음, 그 다음에 음악들은 뭘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또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그런 실험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음. 곡들은 물론 뭐 마고나 그런 싱글은 그 전에 그 제너레이션 같은 색깔에 좀 더 비슷하기는 하지만 네. 앞으로의 음악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조금은 확장을 해보려는 어떤 음. 좀 시도였을 수도 있고 그냥 스스로한테 뭔가 어 조금씩 또 다른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음. 이런 싱글들 내면서 저도 어떤 그 넥스트 챕터를 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어.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펄링이나 베일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케이팝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얼터너티브 R&B 같기도 하고 한데 네네. 그러면서도 약간 두 곡도 어쨌든 뭐 뭉뚱그려서 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장르 구분하기 되게 어렵고 힘든 곡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일렉트로닉의 요소들도 좀 담겨 있고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약간 그런 음악들이 계속 펼쳐질지 물론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약간 고민하는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좀 힌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은 그냥 지금 이제 작업을 다시 조금씩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약간은 더 감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싱글이 아닌 좀 더 그 여러 곡이 있는 그런 창작물을 내려고 이제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뭔가 딱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음. 하지만 또 다른 느낌의 무언가를 조만간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지만 약간 이렇게 상을 받고 나면 그 상의 무게를 느낀다고 표현하잖아요. 뭐 실제로 상 되게 무겁기도 하고. 근데 그 혹시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도 있으셨나요? 음, 아무래도 무게? 무게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듣는 음악이었다기보다는 어떤 색깔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뭔가 표현이 된 면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뭐 곡들도 조금 세기도 했었고 네. 뭐 이미지도 사실 좀 세기도 했었고 음.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것들을 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냥 음. 단순히 조금 그냥 좋은 음악 혹은 듣기 좋은 무언가라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음. 조금 더 저의 강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앨범이기 때문에 아.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의 다음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이전보다. 그래서 고민을 더, 네, 많이 하게 되기는 하죠. 음. 음. 그러면은 저희 이제 끝으로 음악 하나 듣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번에는 폴링 어떠신지?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림킴의 폴링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림킴의 폴링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전작들에 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렇게 그 항상 이 연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한 작년쯤 나왔던 것 맞아요. 같은데 벌써 한 3년, 4년? 예, 4년? 3년, 네, 거의 한 4년. 3, 4년 정도 지났어요.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얘기를 나누셨는데 소감이 있으시다면은. 어,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니까 그때 생각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되게 얼마 안 된
기억인데 또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사실 제 그냥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앨범을 냈던 시간이 좀 큰, 큰 뭔가 이렇게 마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긴 해서 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에도 언젠가는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이때를 생각하면 되게 좀 뭔가 저의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서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또 사람은 변화하고 있고, 그쵸, 그쵸. 예, 뭔가 달라지지만 또 제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딱 점을 찍은 것처럼 그때 제가 이 앨범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저한테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 앨범 준비하고 내면서 기대했던 게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만큼은 들어줄 것이다 아니면은 그래도 이 정도 반응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게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진짜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작품을 완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를 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이거를 내기만 하자. 진짜 그런 마음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뭔가 기대치 않게 다양한 반응, 좋은 반응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큰 힘을 얻었었죠. 음, 그러면은 요즘에는 혹시 음악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음악 외에 또 어떤 관심사나 뭐 취미나 하시는 게 좀 있으신지. 음, 요즘에는 사실 한국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컨텐츠적으로도 그렇고 음, 그냥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냥 사실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아, 같은데 진짜 많이 그쵸. 변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 그래서 음악 이외에 너무 관심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음, 원래도 뭐 비주얼적인 것도 관심이 많고 뭐 그냥 컨텐츠적으로도 너무 재밌는 뭐 영화나 뭐 그런 OTT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음,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하나하나 체크하기 바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한국 서울에 살면서 그래서 음, 뭐 진짜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냥 재밌는 뭐 이벤트들 가는 것도 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음, 이렇게 성수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음, 서울에. 네. 네, 그러면은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왜 뒤늦게 정주행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되게 늦게 이제 알게 되면 뭐 과거의 작품들을 막 후에 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지금 2023년의 시점에서 예림님의 살기와 제너레이션을 뭐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러게요. 그쵸. 제가 뭐 이후에 이제 내는 음악들이나 무언가 활동을 할 때 그거를 보고 또 이전에 제가 했던 이 제너레이션을 들으신다면 아, 이 사람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보실 음,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때 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아티스트 한 명이 그 꾸준히 내는 어떤 한 색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 이 사람한테 되게 다양한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뭔가 이 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또 알게 되신다면 음, 또 되게 더 흥미롭게 모든 음악들을 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올해 좀 가까이에 있는 뭐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제 다음 그 프로젝트를 그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온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저런 활동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하게 된 것은 없어서 네. 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프로젝트 이외에도 그냥 외부 작업들도 올해는 조금씩 많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네. 시간이 되면은 또 그때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오늘 한국대중음악상 KMA 애프터 20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은 다른 아티스트 또 다른 호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혹시 끝으로 요거 들어주시는 분들께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오랜만에 저도 한국 대중음악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서 너무 좀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저도 이 앨범 이후에도 또 새로운 작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